선생님 얼굴은 잘 보이지?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동안 했던 거 정리하면서 오늘 대학도 정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동안 했던 거 네,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이제 너가 가치관과 내용으로서 그걸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서 같이 볼게. 자, 지금 보이니? 네, 네, 보입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금 많지가 않으니까, 불과 이제 한 16일 정도 있으면 이제 원서가 한 15일 정도 있으면 원서가 마감이 되는데, 지금 아직 어느 대학을 쓸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그거 정하고, 내가 그거를 이제 정하려면, 너가 가치관을 어떻게 다시 갖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먼저, IT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컴퓨터 쪽이나 이렇게 갈 때 어떤 거를 하고 싶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질 때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느 쪽 일이야? 전 창업을 가장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취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영학과를 우리가 쓸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친 그 승준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선배들 보면 다 네,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경영학과를 많이 쓴 학생들이 많았어. 근데 경영학과 굉장히 전략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우선은 지금 소프트웨어 특기잖아. IT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딱 면접관하고 이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겠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때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돼. 지금 경영학과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렇지? 자, IT 쪽이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갈 때 지금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무엇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중에 경영을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연결시킨 건 괜찮아도 첫 반부터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뭘 하고 싶어? 네. 저는 이제 저에게 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몇몇 있었는데 이때 제가 항상 하는 답변은 이제 두 가지로 저의 이제 가치관과 그리고 저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음, 저의 가치관은 이제 사람들에게 사회에 0.0001%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저의 잠깐만. 진짜 목표는 0.001%라고 무슨 변화? 자,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음, 그 어떤 것을 개발을 했을 때 음.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자, 조금 더 0.000 들어볼까? 자, 어떤 것을 해결했을 때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고서 얘기해 볼까? 사회적 문제는 제 소수의 인원들이 어, 현재의 그 현재의 생활 속에서 겪는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어 이제 다양한 이제 환경 아니면 다양한 분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프로그래밍과 IoT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돕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유가 뭔가? 왜 우리가 도와줄 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제 메디컬 쪽도 우리가 공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대를 가는 학생들 보면 이제 공학적인 부분도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 프로그램도 많이 알고. 근데 네. 왜 승준이는 시각장애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어? 계기가 뭐야? 제가 이제 처음에 저의 시각장애인 대표 프로젝트가 앞서 말씀했듯이 딥러닝 기반의 키오스크 웨어러블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이제 먼저 개발하기 전에 항상 이제 키오스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키오스크가 노인들한테도 많이 불편하지만 키오스크가 원래는 5년 전만 해도 키오스크가 진짜 유명한 브랜드나 유명한 매점에서만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몇 년, 3년인가 2년 만에
거의 키오스크가 거의 대중화할 정도로 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소외 집단이 발생하고 결국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권리로 결국 그 매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삶의 중첩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키오스크를 장애인들이 쓸 때, 지금 뭐가 자꾸 오는데, 그거 약간 소리 좀 줄여주고, 그래서 키오스크를 장애인들이 쓸 때, 시각장애인들이 쓸 때 어떤 편의점을 개선했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장점으로 개발한 걸 했어? 이제 처음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사실 키오스크를 그 자체 OS를 바꿔 가지고 소리를 영역으로 이제 그 키오스크 그 자체를 만들었는데 키오스크가 너무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 키오스크를 한 대씩 바꾸려고 하면 음,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래서 많은 투자 비용이 발생하기 음,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이 안경, 그러니까 글래스 형태, 시각장애인에게 1대1로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이 글래스 형태로 그럼 음, 그 글래스 형태가 현재 버전 1과 버전 2로 나눠집니다. 버전 2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글래스를 쓰면 글래스에서 카메라에서 컴퓨터 비전의 기술을 활용해서 음, 딥러닝을 이제 메뉴로 이제 각각 다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것이 이제 원래 처음 버전 1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서 그 반지가 가리키는 메뉴를 그 컴퓨터가 음성 송출로 음, 말했다면 버전 2는 제 손가락의 인식 마디마디를 이제 가상화해서 기술을 구현해서 음. 시각장애인이 이 메뉴를 선택해, 고를래, 결제해 이렇게 단순화된 명령만으로 키오스크에서의 메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사용적인 면을 국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그거를 음성 명령으로, 이제 음성으로 말로서 해서 이제 그것이 키오스크가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그게 그 키오스크하고 시각장애인이 이거를 이렇게 음성 명령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키오스크의 어떤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때 조금 이렇게 과정이 좀 불편하지 않아? 그게 버전 1에서 가정이 불편해가지고 음, 버전 2에서 이제 음. 좀 더 단순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뭐 어떻게 단순화시켰어? 이제 버전 1에서는 이제 반지에도 버튼이 있고 안경테에도 버튼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음, 전원 버튼이라든지 취소 버튼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런 전원 결정 취소 버튼이라든지 그건 이 알겠어. 그래서 버튼을 버전 2에서는 어떻게 그걸 예, 단순화시켰어? 버전 2에서는 이제 이 반지라는 그 시스템을 아예 없애고 음, 안경테에서 이제 버튼 대신 이제 이걸 다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다이얼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그걸 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인지가 되는 거야? 안경에서 어떤 빛이 굴절돼서 빛으로 인지가 되는 거야? 어떻게 인지가 되는 카메라로 인식을 합니다. 거야? 아, 카메라. 네.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웨어러블 그 지금 안경 저기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그 카메라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음. 네, 그걸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하게 된 그 어떤 개발에 들리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들렸어? 이제 버전 1에서 버전 2까지 개발을 할 때? 이제 버전 1에서 2의 그 극심한 차이는 반지로 인식을 하냐, 아니면 그 손가락을 음, 추적을 해서 그 차이가 발생하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음, 결국 기존의 시스템이 개발이 됐는데 그 바탕에서 손가락 마디를 추적하는 시스템만 개발해서 그것을 넣어서 이제 버전 2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총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비용은? 비용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그거를 할 때 손가락 마디마디를 갖고 그거를 자기가 추적을 해서 하려면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그걸 만들 때 지금 시제품 이것을 하나 만든 건 아니야?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래밍 수상 경력, 어차피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먼저 이제 그걸로 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유사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건데, 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청소형 자동차 모형 자동차 대회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할 것 많고, 간략간략하게 그 내용만 한번 얘기해봐. 이걸 넣은 이유는 중학교 때 한 건데, 음. 이제 그 수식 그 사이트를 한 번씩 들락날락 거렸는데, 무슨 사이트? 중학교 수시 사이트, 수시 수시? 커뮤니티. 그 네, 입시, 한 입시, 번씩. 입시? 네, 입시 컴퓨터. 네, 음, 입시 죄송합니다. 네, 음. 지금 긴장이 돼서 입이. 긴장하지 마, 괜찮아.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중학교 것까지도 적을 수 있게 해준다고 몇몇 대학은. 요 내용이 그래서 뭐야? 모형 자동차 대회에서 뭘 만든 거야? 모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 레이싱을 한 거야? 뭘 한 거야? 레이싱입니다. 레이싱 너가 만든 거 같고? 네, 그게 그 트랙이 있는데 음, 결국 자동차라는 것은 음, 얼마나 사용자에게 음, 그 길을 달림으로써 그 편함과 그 기동성과 음, 안전성과 음, 이것 어 이것을 제공하는 그 음, 자체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음, 트랙별로 이상한 장애물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빠르게 달리고 어떻게 먼저 달리는가를 음, 이제 이런 것을 경진하는 대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는 개인으로 대상을 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어? 이게 사실은 이게 조금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음, 사실 이제 경북대에서 내려고 한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고 음, 하웨이에서 내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하웨이는 이제 하웨이 시험 자체가 하웨이 대회 자체가 엄청 큰 대회이기 때문에 음, 1차 시험도 네, 보시면 네, 1000명 중에 네, 그런 이제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선에 운이 좋게 붙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웨이는 대학원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저보다 더한 이런 실력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하웨이에 내야 할 프로젝트를 경북대에 놓고 경북대에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하웨이에 넣는 네,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래서 그 내용이 뭐야? 이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이 내용이? 그 앞서 말했듯이 그 딥러닝 키오스크 웨어러블 시스템입니다. 아, 그거야? 네, 아, 몇 차? 2차까지 된 거? 아니요 버전 1입니다. 버전 1만? 버전 네, 1만 했는데 지금 2020년 하웨이 ICT 공모전에서 1000명 중에 196명 안에 들었는데 버전 2를 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겠네? 네 버전 2는 2021년 때 만들었고 버전 1은 2020년 때 만들었습니다. 좋아.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국회포럼 영재장학생인데 이 어떤 지금 4차 산업혁명 국회포럼에서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영재장학생이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라든지 코드라든지 이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내가 어떤 프로그래머인지 그것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내서 이것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가 같이 한 게 뭐야? 테마가 테마가 주제가 뭐였어? 이때는 IoT였습니다. IoT를 갖고 어떻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해 봐. 아, 어떤 부분? 음.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를 총 7개를 냈었는데 어. 근데 그 원래 이제 대표 작품 한 개를 낼 수 있어요. 딱 한 개를 낼 수 있고 음. 그리고 이렇게 6개가 연구를 하고 뭐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할 수 있는 그 란이 있는데 음. 거기에 6개를 넣습니다. 내용이 네, 주로 뭐야?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것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논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테마, 주제가 뭐야? 잠시만요. 음. 어, 네, 일단은 대표 작품으로는 음. 네, 이제 앞서 대표 작품인 이제 딥러닝 기반 음. 시각장애인 것 없고 음. 두 번째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 네, IoT를 음. 넣었고 음.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연구 그러니까 소논문인데 음.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음,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것을 사람의 눈을 컴퓨터에 컴퓨터에 대체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눈이라고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 누가 빨리 인식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이것을 프로그래밍해서 계산하냐 이것의 컴퓨터 비전의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컴퓨터 비전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의 이제 이 사물 인식을 더 빠르게 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냈습니다. 근데 서,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갖고 너가 더 연구해야 될 건 뭐냐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건 사실 이건 다 기본이고 사람 네, 개인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맞는 더 쾌적한 그 사람한테 더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맞는데 나한테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특히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일 때 보편성을 갖고 특수성에 너무 맞춰버리면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네. 부분도 빅데이터를 갖고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하면 넌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나 냈었는데요. 블록체인에서는 총 3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음, 러스트, 솔리디티라는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때 음. 솔리디티 기반의 블록체인 디앱을 프로젝트로 냈습니다. 자, 네. 좋아. 그 다음에 광주 영스타 게임 공모전인데, 이건 조금 이제 게임으로 왔는데,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었니? 이 게임은 이제 다중 온라인 이제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음, 이제 그냥 제가 1년 동안 모델링 게임에 필요한 게임에 게임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이제 분야는 엄청 많잖아요. 뭐 음,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음, 서비스 레벨 디자인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뭐 음. 작곡이라든지 그 분야들을 자퇴하고 한 4개월 동안 다 독학해서 다 쏟아부은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결국은 뭐 하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롤플레잉이야? 아니면 서바이벌이면 뭐 시뮬레이션이야? 뭐야? 그래서 결국 아, 목표가 뭐야? 서바이벌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그 총으로 막 총질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어드벤처로 스토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그럼 스토리만 잠깐 얘기해 볼까? 스토리 조금 부끄러운데요. 근데 아예 그런 거 제가 좀 없어. 너 정도면 얘기해 봐.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임할 때 적과 주인공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때 적은 속도가 100 나눠지지? 그렇지. 근데 적은 다 몬스터입니다. 근데 음, 이 몬스터가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사고방식으로 음, 시작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몬스터라는 기점으로 음. 인간들과의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스토리를 그려내고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할 때는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너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조금 더 조리 있게,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게 100이면 지금 말을 할 때 30%나 20%밖에 너가 갖고 있는 게 안 나와. 네, 맞아요. 선생님은 너를 알기 위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딥하게 내용을 끌어내는 지금 방법을 사용하지만 요즘 우리 그 어떤 경쟁 사회에서는 초반 한 5분, 10분, 10분도 많아. 한 7분 정도 보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조리 있게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은 앞으로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당장 지금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되면 면접에서도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네, 자소서 쓴 걸 봤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그걸 자소서에 잘 녹여내질 못했어. 조금 안타깝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거를 네, 빠른 시간 내에 배워서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학 갈 때도 그렇고 그런 능력을 빨리 갖춰야 될 것 같아. 약간 스타일이 학자 스타일인데 교수 스타일이긴 한데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 그만한 어떤 베이스가 되는 실력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주인공이 그래서 몬스터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돼가는 과정에서 뭘 성취하는 거야? 이 어드벤처 모험 어떤 이 게임에서는 몬스터가 주인공이 되면서 뭘 성취해? 목표가 뭐야? 성취는 결국 몬스터도 결국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처럼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시각장애인,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들, 그 다음에 소외된, 몬스터를 소외된 계층으로 본다면 소외된 약자에 대한 생각, 이런 식으로 시각이 가 있네. 자, 아, 그 다음에 2022년 단국대학교 스마트시티 공모전은 뭐 한 거야? 이거는 좀 이제 이름이 좀 많이 긴데요. 이것은 이제 AI와 블록체인 때 단국대학교 때 프로젝트를 총 두 개를 냈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음,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그때 코로나를 한번 걸렸었는데 음,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보건소까지 갔는데 거리가 네, 킬로미터 수가 넘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의심 환자를 받았을 때 버스를 탈 수도 없고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자가용도 없어서 이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자율주행 자동차로 환자나 혹은 이런 이제 공공 이제 교통을 교통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첫 번째고 두 음. 번째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중심가를 문제들을 해결하는 IoT입니다. 이 IoT는 도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네, 도시 중심가 제가 좀 빠뜨렸는데 도시 중심가 혹은 시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내에서는 제가 이제 이때 IoT를 이때 이제 기획을 하기 전에 결국 이제 IoT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그 근데 이제 이때 결국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결국 엮어야 되는데 결국 그 하나의 집단에 의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IoT가 더 낫겠다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잠깐 사람들이 가장 계속 이야기를 할 때 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중심 내용을 바로바로 건드려줘야 돼. 이야기를 할 때 우선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맹이를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껍데기를 지금 건드리거든. 자, 그 껍데기는 우리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맹이. 다시 말하면 지금 IoT와 스마트 시티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알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는 어떤 개념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물어볼게.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뭐야?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은 음, 기존의 도시에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화 기술을 합쳐서 그 도시를 생명, 안전, 경제 오케이. 이런 분야들을 정보화하게 만든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 안에서 이제 개념이 왔고, 그 다음에 너가 한 그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얘기해봐. 네, 제가 만든 시스템은 음, 제가 만든 IoT는 음, 시내에 있는 문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음, 해결하는데 첫 음, 번째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를 음, 캐치하고 두 음, 번째는 시내의 쓰레기를 자율주행의 특징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이제 한 곳에 모으고 태양광으로 압축을 하는 그런 이제 음,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음,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나 음, 혹은 주차된 자동차를 따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자동차 번호판을 따로 이제 인식을 해서 음, 걸러내는 총 음. 세 가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접을 가거나 아니면은 사회생활 할 때 물어보면 그거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껍데기 얘기하고 소감형이 나중에 듣고 싶은 사람이 인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별로 없어. 이렇게 네, 선생님이나 좀 끝까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너가 갖고 있는 장점이 100이면 그 100을 다 활용해야지. 그치? 네, 알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자소서 쓸 때도 그거 먼저 나오는 거야. 너무 이렇게 바운더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 500자 정도면 빨리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 내용부터 빨리 적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여기선 장년대 최연소 수상했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 아, 이, 이 시스템은 전라남도 해양 지역을 위한 어, 시스템으로 음, 해양에 있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든지 어, 기후의 극심한 변화로 음, 인해서 해양의 오염의 수치가 급, 이제,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네, 천천히. 네. 해양에 이제 그 오염이 많이 지속화되어서 이때 실시간 IoT를 띄워서 이제
대기 센서라든지 해양의 센서의 해양의 센서의 이제 데이터들을 총 받아서 기존의 데이터와 그 실시간으로 감지된 데이터의 상하 관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빅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얻을 수 결과가 중요해. 사람들은 다 과정을 듣고 나서 그래서 결과거든. 요즘 세상은 결과가 중요한 세상이거든. 자, 그래서 어떤 거? 그래서 정확하게 그 결과는 뭐야? 뭐 우리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지. 그래서 어떤 그 아, 마지막 걸 딱 얘기해야지.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환경 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 방법도 아, 어떻게?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환경 오염이 되는 순간을 놓쳐서 그 환경 오염이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시기를 우리가 놓쳐서 맞아. 응. 이때 이 IoT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낸다면 결국 그 IoT가 이때 이제 환경 오염이 된다라는 것을 특출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전라남도 해양 지역의 주민분들의 그 오염으로 인한 건강뿐 아니라 이 해양 오염의 이제 오염도를 이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짧은 어떤 뭐 약간 그래도 좀 압축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 지금 보니까 키워드가 나오는 게 우리 장애인, 그다음 환경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자율주행 모듈,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게임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 좀 이렇게 몬스터는 약자의 상징인데 약자가 뭐 이렇게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약자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굉장히 연구 범위도 넓고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한 것처럼 보여도 본인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것부터 잡고 나서 다음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 그래서 본인이 사람들한테 니즈에 필요한 프로그래머가 돼서 나중에 그걸 통해 사업까지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가장 갖고 있는 내가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 니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이걸 딱 문장, 딱 단어로 한번 얘기해봐. 한 문장으로 딱. 어, 어, 제가 생각하는 해결할 수 있는 니즈는 진짜 메타버스를 만드는 그런 니즈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야. 지금 우리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만난 게 아니고 우선은 눈앞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만난 거야. 다시 할게. 너무 메타버스 세계를 현실로 만들겠다. 이건 너무나 포괄적이고 조금 더 쪼개서 지금 너무 거시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미시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결과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가 뭐였는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니즈가 필요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학문이 총 세 가지인데 음, 첫 번째는 IoT, 두 음, 번째는 게임, 세 음, 번째는 블록체인이라입니다. 음. 이 세 분야들을 아울러 융복합하여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미래가 있다 이런 가치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웃풋이 없어.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웃풋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IoT 게임 블록체인 기반을 갖고 있어서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IoT 분야에서 너가 배운 게 뭐야? 네, IoT 분야요. 이거 IoT를 하면서 너가 여기서 딱 연구를 통해서 배운 거, 본인만이 배운 적이 뭐야? 소비자들의 니즈는 어떻다라든가, 세상에 필요한 건 무엇이라든가, 아, 본인만이 갖고 배운 게 있을 거야, 이 연구를 통해서. 네. 이제 우리가 그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큰 기술적인 요원은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발명은 IoT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응. 네, 이 발명을 통해서 IoT 개발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이 발명이라는 그 특징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에게 아예 괜찮아. 계속 그, 얘기해. 머릿속에 있는 네, 생각을 우선 다 풀어내야 돼. 그래서
네, 사회에 있는 이제 이런 발견되지 못한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런 발명과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해결해 있는 나가.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 지금 충준이가 보면서 내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본인이나 뭐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가장 심각해 보이는 문제점 두 가지. 첫 번째는 기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외 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 3, 40분 얘기 중인데 이야기 단어의 볼륨이 너무 커. 정확하게 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 산업혁명 때는 부의 축처, 그다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될 것을 기계들이 발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여가 생활이 늘어났다. 여가 생활이 늘어난 사람들은 삶의 질이 노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취미나 어떻든 내 어떤 미래 성장이나 또 가족이나 이렇게 다른 쪽으로 지금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상이 완전히 변했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는 참 잘했거든. IoT가 우리가 그런 어떤 또 한 번의 사람들의 생활과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발명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앞으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변할 것 같아?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기 네, 생각을 조리. 어떻게까지 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여태까지 한 것들을 남하고 이렇게 남 앞에서 조리 있게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네, 선생님 앞에서 조리 있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자,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발명으로서 어떻게 풀어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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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지금 잘,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2022년 9월 1일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사회적인 문제 중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게 뭐야? 아, 갑자기 뜬 생각이 있는데, 음, 결국은 이제 예전보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기술의 속도가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키오스크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렇지. 앞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이제 이제 이상한 안경 형태의 증강현실 세계가 열릴 수가 있는데, 이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명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과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나눠서 두 가지의 계층이 나눠진다는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우리가 능숙하게 다 만졌지. 지금 그런 세대지. 네,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없었어. 우리 세대는 한 20살이 돼서야 그때 뭐 011, 017 이런 벽돌같이 큰 핸드폰을 갖고 다녔는데 사실 핸드폰이라는 것은 나한테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왜냐? 사실은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해봐. 핸드폰은 없어도 살 수 있어. 네, 맞습니다. 그건 아마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워낙에 핸드폰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핸드폰이 태어나자마자 없었고, 나는 20대가 좀 지나면서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핸드폰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강압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걸 통한 어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 다시 말하면, 편리는 하지만, 이게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이걸 그렇게 편리라는 어떤 그런 어떤 멍해를 사람들한테 쉬면서,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의 통신료를 부과하면서 거대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편의성은 많지. 하지만 이 편의성 때문에 내가 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 뭐가 지금 굉장히 막 뭐가 오네? 그거 좀 껐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이 편의성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유출되고 불편도 굉장히 많아.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기술의 발전은 노예를 사람들을 다 그걸 부과시켜서 노예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지배할 것이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정보를 받아들여서
정보라는 멍에에 씌어서 살아가야겠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 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이런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 속에서 윤리적인 기술이 어떻게 정착이 되고 윤리적인 기술이 정말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너가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이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인 테마에 쓸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 그게 지금 제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학교 밖 청소이든 내가 국제학교 학생이든 내가 해외 학생이든 그건 본질이 아니야. 본질을 봐. 본질은 뭐야?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 세상에 뭔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너의 본질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학교 밖 청소년이 그렇게 뭐 아니야. 너는 충분히 지금 웬만한 국제학교 애들보다 훨씬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 이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너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동안 17년, 18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봤어. 굉장히 전망이 굉장히 앞으로. 근데 잘 이제 너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게임이야. 게임을 통해서는 뭘 배웠어? 게임을 이제 개발한 이유가 응, 메타버스 때문에 게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응,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원래 있던 이제 개념들이 더 빨리 이제 끄집어 와서 만들어진 게 메타버스입니다. 응, 근데 응.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는 그냥 게임의 이론을 현재 뭐 넥슨이라든지 NC라든지 그런 게임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게임의 그냥 이론들이라든지 기술들을 몇 개 빼와서 그냥 3D 가상으로 합친, 그러니까 그냥 단순 말로 3D 온라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응.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건 가짜 메타버스고, 응. 진짜 메타버스에 가까운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버스에 가장 가까운 기술이 게임이기 때문에 네, 게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가상현실 속에서만 멈추진 않을 거야. 우리가 네, 달나라로 가서 우리가 화성으로 가서 앞으로 우주 탐사해서 땅을 넓히듯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넓힐 수 있는 현실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거든. 네, 그 현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서 개척을 하듯이 우리가 혹시 화성에 가서 우리가 달을 개척하고 화성을 개척하듯이 이것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될 분야지.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앞으로는 눈에 보이게 되고 지금의 이 세계가 앞으로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라는 그것과 똑같은 어떤 모라토리움의 어떤 세계로 같이 연관이 될 수가 있어.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소외된 사람이 나오고 현자 생활에서도 소외된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기술 때문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본의 어떤 폭력 때문에. 그거를 너가 조정하고 그런 거를 그 세계 속에서 증강 가상현실 그다음에 진짜 세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게임을 너가 공부한 이유야. 아,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내가 여기 나가서 상급 타고 내 명예를 떨쳐야지 하고 했다는 게 보다는 너가 이런 생각을 갖고 게임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 공모전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IoT 공모전도 나가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너가 그런 생각들을 행동으로서 키워온 거란 말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컨설팅하는 컨설팅 업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자소서만 잘 쓰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과정 속에서 내가 해온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인성이 1년 반, 2년, 3년 해오는 과정 속에서 길러서 성장이 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아웃풋으로 정립이 돼서 그것이 뭐로 나와야 돼? 자소서로 나오고 그것이 생계부로 나오고 생계부 대체서식으로 나오고 그것이 면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준비를 제대로 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아이들이 말하는 단어와 생각들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릅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절대로 이 컨설팅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 알겠어?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고 잠깐 쉬고 이제 대학교 얘기를 좀 해볼게. 참, 괜찮네. 자, 블록체인 요걸 통해서 배운 건 뭐가 있을까? 블록체인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웹 3.0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만 저는 왜 부정해? 이제 블록체인이 음, 이제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응. 네, 코인으로 바라보는 이제 코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NFT 개발자로 커뮤니티를 많이 다니면서 웹 3.0 시대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고 결국 경제에 기반을 해서 우리를 결국은 그 사업가들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다라고 음, 말하는데요. 음,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웹 3.0이라는 것은 결국 웹 2.0이 우리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보고 정보를 얻었다면 웹 음. 3.0이라는 것 자체는 그 정보를 우리가 소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네, 정보를 소지함으로써 이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강점을 활용해서 결국 이 인터넷의 이 웹 3.0은 제가 결국 생각한 이 웹 3.0은 이제 인터넷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이제 저는 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결국은 앞으로 일어나야 할 기술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발명돼야 된 앞으로의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블록체인과 연계되어서 이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기반은 우리가 허상이라고 생각한 것을 진짜 눈앞에 갖다 놓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갖고 개탈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이걸 그 단순히 그냥 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조금 안 좋게 이제 말을 하면 어떤 투자용으로 생각하기보다 이걸 갖고 의료용, 이걸 갖고 공학, 이걸 갖고 사람들이 더 뭐 우리가 요즘에 좀 주거 비용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뭐 주거에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정말로 나은 삶, 기술의 노예가 돼서 찌든 삶이 아니라 기술을 내가 마음껏 컨트롤하면서 기술로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걸로 만들 때 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은 꼭 필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아. 지금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이제 이걸 자소서를 다시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너가 한 많은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생기부 대체 서식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더 돋보이고 더 너란 사람을 입학사관들에게 잘 우리가 보이려면 이런 관점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내가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관점에 자기가 관점, 아이덴티티를 내 관점을 내가 찾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이렇게 했고 한 5분 쉬고 지금 7시 29분이니까 7시 33분에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얘기를 좀 하고 자소서 오늘 자소서까지 얘기를 좀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7시 네, 33분에 보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이따 봐. 네.